네, 반갑습니다. 머니 스튜디오입니다. 오늘 6월 어떻게 보면 첫 번째 날이죠. 6월 3일 월요일. 6월은 어떤 식으로 장을 좀 살펴보아야 하는지 한번 처음부터 살펴보고 가도록 할게요. 몇 가지 주요 증시들 한번 정리를 좀 해봤으니까요. 같이 한번 짚고 넘어가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우선 종합적인 내용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난주 주요 전반적인 주가 지수는 모두 하락했다. 다우존스 같은 경우 0.98% 떨어진 채로 지난주를 마쳤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본다면 2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고 하네요. 그리고 S&P 같은 경우는 전주 대비 0.51% 하락한 채로 한 주를 마감했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1.10% 하락한 채로 마무리를 했네요. 전체적으로 다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제 앞으로 6월 대선은 점점 5월 말부터 해서 떨어지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지난주 증시가 조정을 겪었던 것은 차익 실현 매물과 함께 증시를 이끌었던 기술주에 대한 고점 우려와 연일 연준 의원들의 매파적 발언으로 인해 위험 심리와 투자 관망세가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이번 주 6월 3일부터 6월 7일까지죠. 뉴욕 증시는 미국 5월 비농업 부문 고용 지표와 제조업 및 서비스, 경기 동향, 특히 제롬 파월 의장이죠. 파월 의장이 고용 여건이 악화하면 기준금리를 내릴 수 있다고 시사했던 만큼 고용 지표는 금리 인하 기대감과 연결되고 있다고 하고요. 반도체 주식들의 고점 여부에 주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네요. 반도체주 같은 경우는 최대 조정 시 20%까지 예상한다고 합니다. 3대 지수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장보다는 1.51%, 그리고 S&P 같은 경우는 오히려 올랐네요. 42.03포인트 오른 채로 장을 마감을 했고요.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0.01% 소폭 하락했네요. 이 부분 짚고 넘어가시면 되시고요. 이번 주 주요 이슈들 몇 가지 살펴보셔야 될 것만 간단하게 추려봤어요. 미국, 일본 주가 더 오른다. 지금이 주식 투자 적기. 지금 장 자체도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여기서 더 추가적으로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보여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또 신고가를 갱신을 해주겠죠. 이번 주 뉴욕 증시는 미국 5월 비농업 부문 고용 지표 발표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위에서 말씀드렸던 제조업 및 서비스업 경기 동향, 반도체 주식들의 고점 여부에 주목 예상된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 조정할 경우 20%까지도 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죠. 네,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반도체 주식들의 고점 갱신 또는 하락 구도 눈여겨봐야 할 듯.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로 오를 경우는 20%까지도 예상을 한다고 하고요.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반대로 조정을 주면서 하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하네요. 지속 가능하게 순환매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증시가 계속 간다면 전체 지수의 조정폭은 더 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달 발표될 고용지표는 금리 인하 기대감과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야놀자가 이번에 미 법인을 설립했다고 하네요. 이 부분 간단히 넘어가시면 되시고요. 이번 주 주요 일정 한번 살펴볼게요. 아톤이 추가 상장 예정 중에 있고요. 그리드위즈 공모 청약 준비되어 있고요. 성한 머티리얼즈 추가 상장 예정되어 있고요. 인테크 보호예수 해제, 그리고 미국 건설 지출 발표 예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5월 제조업 PMI 발표가 예정되어 있네요. 그 유로존, 독일, 영국 각국의 경제 발표 예정 중에 있습니다. 우선은 간단하게 요약 정리만 이렇게 해드렸는데 이와 관련된 뉴스들 몇 가지 찾아놨으니까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말씀 나누는 걸로 할게요. 이거는 반도체주에 대한 내용이고요. 미 증시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미 증시 강세장이 소비 뒷받침해준다. 연내 금리가 안 내린다면 조정이 올 것이다 라고 하네요. 사모펀드 업계 제왕 스티브 슈워츠먼 블랙스톤 회장이죠. 이분께서 미 재정 적자 당장 문제는 안 된다. 인플레 수치 2%대 안착할 것이다. 그리고 중동 전쟁 등 지정학 리스크 이런 부분들도 보셔야 되시고요. 이 부분은 미 경제에 영향력이 거의 없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최악을 이번에 지나서 균형을 되찾는 중이라고 합니다. 아래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미국 뉴욕 맨해튼에 위치한 블랙스톤 본사 44층 집무실에서 만난 스티븐 슈워츠먼 회장은 미국 경제가 여전히 강한 소비력을 바탕으로 견조하게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높은 소비력은 미국 증시가 최근 강세장을 보임에 따라 미국인들의 순자산이 늘어날 것으로 주요했다고 분석했다. 다만 그는 올해 말까지 금리가 내려가지 않으면 증시에 조정장이 올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고 하네요. 슈워츠먼 회장이 이어서 말한 부분은 인플레이션 하강 속도가 더딘 주범으로 여전히 높은 임금 상승률을 꼽았다. 인플레이션은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목표로 하는 2%가 아니라 2%대에 안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그는 중국 경제가 최악은 지나갔다면서 침체 우려를 일축했다. 미중 무역 갈등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전 세계 수출이 호조세를 이어가면서 실질적인 무역 관계에서 영향력이 변화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분석했다고 하네요. 밑에는 간단한 인터뷰 내용이네요. 미국 경제가 예상보다 강하다. 미국 경제는 계속해서 강하게 유지될 것이다. 소비자 지출이 약간 둔화했지만 여전히 굳건하기 때문이다. 미국인들은 단순한 봉급이 아니라 순자산을 기준으로 지출하는데 순자산이 주식시장 상승으로 꾸준히 늘어났기 때문이다. 당연한 결과죠. 주식시장 자체가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순자산은 그에 따라 올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것이 미국 경제의 모멘텀이 지속될 수 있는 또 다른 요인이다. 아래 또 다른 주제로 주식시장 강세장이 얼마나 유지될지에 대해서도 얘기한 바가 있는데요. 모든 사람이 돈을 벌 때 시장은 달리기 마련이다. 시장이 하락할 때는 사람들이 충분히 돈을 벌어 팔기 시작하거나 시장이 기술적으로 떨어지는 경우다. 혹은 경제 전망이 바뀔 때도 그럴 수 있다. 나는 대다수가 올해 주식시장이 지난해만큼 좋을 것이라고 예상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만일 금리가 올해 말까지 내려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식시장에서 조정장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한 바가 있네요. 또 다른 주제로는요. 미국 경제가 주저앉을 요인은 무엇인가? 상업용 부동산 대출 부실이나 재정 적자인가? 라는 부분인데 사실 상업용 부동산은 진짜 리스크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상업용 부동산에서 취약한 영역은 오피스 빌딩 부분이다. 분명히 문제가 있긴 하지만 이는 오랜 시간에 걸쳐 나타날 것이다. 미국 은행 시스템은 매우 튼튼해 오피스 부문에서 발생할 어떠한 손실도 흡수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있네요. 재정 적자는 장기적인 문제라고 합니다. 단기적으로 심각한 이슈로는 불거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고 있네요. 그럼 주요 문제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자면 가장 큰 리스크는 금리가 높게 유지되는 것이겠죠. 앞서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과거보다 더 상승한 금리 때문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경제가 둔화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 같은 상황이 일어난다면 연준은 경기 침체를 피하기 위해서 금리를 낮춰야 될 것이라고 얘기한 바가 있네요. 또 다른 질문이죠. 스태그플레이션 리스크를 말하는 건가? 그에 대한 답변은 금리가 높다는 것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예외적으로 크게 낮았던 때와 비교해서 하는 말이다. 내 경험상 금리는 역사적으로 지금보다 대부분 훨씬 더 높았다. 따라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역사적 기준의 절대적인 금리 수준이 아니라 금리 변화다라고 얘기한 바가 있네요. 아래도 계속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은데 전망은 어떻게 보냐에 대한 부분은 이런 식으로 답변했네요. 4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3.4%였다. 우리는 실제 물가 상승률이 공식 물가 상승률보다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하네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에 대해서는 CPI 구성 요소인 주거비의 공식 수치가 블랙스톤이 영위하고 있는 부동산 사업에서 확인되는 실제 수치보다 높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했네요. 뭐 여러 가지 많은 질문들이 있는데 이거는 저희 해당 영상 밑에 뉴스 링크 달아드릴 테니까 더 찾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밑에 내용도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농업 고용지표 발표에 이번에는 초점을 둬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번 주 뉴욕 증시는 엔비디아를 비롯한 반도체 주식 강세가 이어질지 주목된다. 미국 5월 비농업 부문 고용지표와 제조업 및 서비스업 경기 동향 발표도 앞두고 있다. 이번 주에 가장 주의 깊게 보셔야 될 포인트예요. 지난주에도 엔비디아는 최고가를 연이어 갱신했다. 지난달 23일 처음 1000달러를 돌파한 데 이어 이거래일 만에 1100달러를 넘어섰다. 엄청난 상승세죠. 시가총액이 3달러, 시가총액이 3조 달러에 가까워지면서 시총 2위인 애플과의 차이를 3% 내로 좁혔다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하지만 인공지능 AI 관련 주식 강세에 대한 경계심도 시장에 나타나고 있다. 굉장히 상승 추세가 오랫동안 이어지고 있기는 하죠. 세일즈포스는 올 1분기 실적 발표한 지난달 30일 하루 동안 주가가 19.74% 급락했다. 2분기 매출 성장 전망치가 한 자릿수로 떨어지면서 시장 예상치를 밑돈 영향이다. 세일즈포스로 인해서 이 목요일 증시 같은 경우는 다 결정이 됐다고 보시면 되세요. 소프트웨어 관련주 같은 경우는 다 하락세를 보였고요. 그 중에서는 가장 메인이 되는 세일즈포스 19.74% 급락을 했고요. 이것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같이 2%, 3%대 정도 하락세를 보였었죠. 이번 주에 나오는 고용 지표에 따라 이 같은 경계감이 더욱 증폭될 수 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시장 전문가들은 5월 비농업 신규 고용이 17만 8천 명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4월 수치는 17만 5천 명 증가였다. 5월 제조업 및 서비스 경기 동향도 나온다. 구매자 관리 지수 PMI죠. PMI는 업계 구매 담당자의 설문조사를 통한 것이기 때문에 신뢰도가 높지 않고 시장의 주목도도 낮았다. 그러나 최근 시장이 경기 흐름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PMI 결과에 대한 주목도도 올라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오는 6일 유럽 중앙은행 통화정책 회의에서는 기준금리 인하를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 유럽 중앙은행이 기준금리 인하에 나서면 주요 국가인 7개국 가운데 첫 피벗이 된다. 유럽 중앙은행은 작년 10월부터 지난달 회의까지 5회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이 부분도 짚고 넘어가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거는 뭐 반도체 관련주에 대한 내용들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내용하고 다 동일하기 때문에 이것도 밑에 뉴스 기사 링크로 달아드릴 테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지난주는 세일즈포스에 대한 얘기들이 연이어 나오고 있네요. 우선은 뭐 6월 첫째 주, 6월 처음 시작인 만큼 뭐 간단한 내용 자세하게 한번 살펴봤고요. 제 채널에 영상 업로드 해두도록 할 테니까 지금 생방송 통해서 못 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한번 챙겨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우선 오늘은 여기까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